네, 새 정부 출범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신구 권력 간의 얽힌 매듭은 좀처럼 풀리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사이에 갈등이 격화하고 있고요. 또 양자 회동을 위한 협의 채널도 교착 상태입니다. 인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 앞입니다. 네, 집무실 이전 문제로 촉발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신경전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집무실 이전의 부정적 의사를 밝히자 윤 당선인 측은 집무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 맞대응하면서 정면 충돌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양측 모두 직접 대응은 자제하면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대국민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인데요. 여권에서는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와 함께 윤 당선인의 독선 이미지를 띄우려 부심입니다. 민주당 김병지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 측이 안보에 대한 개념을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문 대통령이 책임지니까 그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민석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이전하려는 이유가 참 미스터리하다면서 당선인이 국민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여야지 점령군의 태도를 보여선 곤란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여권의 대선 불복 프레임을 띄우고 있는데요. 권선동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물러나는 정부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첫 업무를 이런 식으로 회방 놓는 건 처음 봤다면서 이 정도 되면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BBS 라디오에서 이런 형태로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 국민 뜻을 역행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직접 만나서 풀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실무 협의는 진전이 좀 있는 겁니까? 양측 모두 회동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는데 뚜렷한 진척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윤 당선인 측 정례 브리핑에서도 회동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국민을 위해선 누구든 만날 수 있다. 순리대로 풀리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은 내놨지만 딱히 진전된 답은 없었습니다. 앞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그제 만난 것을 끝으로 양측의 공식 협의 채널은 닫힌 상태입니다. 회동이 성사되려면 사전에 의제 설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하는데 양측이 좀처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고요. 한국은행 총재나 감사위원 선임 등의 인사권 문제를 놓고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양측 모두 새 정부 출범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갈등이 계속되는 것에 부담스러워하는 기류도 적지 않은 만큼 전격적인 회동 가능성도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분과별 활동이 시작됐는데 각 부처 업무 보고도 이틀째 진행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 일정부터 살펴보면 오늘 별다른 공개 일정은 없이 비공개 보고와 면담을 이어갑니다. 오후에는 응웬 수원푸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통화가 예정돼 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조금 전 오전 9시부터 간사단 회의를 비공개로 열었고요. 오후에는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는데 손실보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특히 3월 말로 다가온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문제가 쟁점인데 금융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만기 연장 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국방부를 시작으로 부처별 업무 보고도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은 통일부와 방사청 차례입니다. 통일부의 경우 최근 북한의 군사도발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대북 정책과 부처 기능 재조정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어제 국방부를 시작으로 모레까지 주요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계획인데 내일은 법무부와 대검찰청, 공정위와 산자부 등 핵심 부처들의 보고가 줄줄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YTN 부장원입니다.